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김무성 대표의 방미가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큰절 외교라는 이름이 붙여진 큰절 행보도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중국보다 미국, 이런 언급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외교라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될 만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행보와 언급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큰절 그리고 미국에 대한 친밀감의 과도한 표현만큼 만날 사람들을 만났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무성 대표는 주요 의회 관계자들은 만났지만 중요한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다 하리만큼 미국과의 관계를 몸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했지만 그만큼의 실제적 성과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외교라는 것이 결국은 성과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는 차원에서 이번 김무성 대표의 방미는 논란은 많고 얻은 것은 적은 그런 순방이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을 향한 등거리 외교에 자칫 차질을 빚게 만들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의 당청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약간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유호정 씨, 나만 바라봐주는 보험 어디 없나요? MG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알뜰한 보험료로 세심하게, 든든한 보장으로 따뜻하게,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서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 바라기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두고 여야가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해외 해킹 전문가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이탈리아 해킹 팀사를 해킹했던 해외 전문가도 여기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좀 밝혀질지 이종걸 원내대표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새누리당은 모든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근데 이제 네. 야당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예. 어떤 점에서 그렇지 않으신 거죠? 예. 야당이 더 이상 진실 발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무 큰 문제가 되겠다. 지금 국정원 불법 해킹 사건에 국정원은 사실 당사자인 사실 입을 다물고 있다. 자료 제출 거부하고 있고 또 국정원의 그 임모 과장이 복구 가능한 삭제 방법을 쓴 이후에 모든 것을 복구했다고 했지만 지금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의심 덩어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로그 파일을 달라.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전후에서 감찰 또 보안 또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비공개리에 좀 보여달라. 전혀 그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국정원은 정말 자격이 없는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로그 파일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 전문가들이 보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걸 결코 못 보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로그 파일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여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철우 이 정보위 여당 간사시죠. 이분 이철우 의원 같은 분도
이 국정원이 로그 파일을 갖다 대는 순간 세계 정보기관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다른 정보기관과 절연할 정도로 위험하다. 로그 파일을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기고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사람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제를 당부드린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로그 파일이 이태리 해킹팀스라는 회사에 라이센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라이센싱 모 회사인 이태리 해킹팀은 이미 해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키리크스에 다 공개가 됐죠. 예. 말하자면 국정원 로그 파일도 해킹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당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전모를 다 해킹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이 해킹이 돼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라이센싱을 하는 과정에 이태리 해킹팀즈에게 이런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취득들을 거래하는 관계에서 이미 이태리에게 국가의 국정원의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는 그 해킹팀즈가 북한과 거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의 거래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거래 요청에 응하지 그렇죠.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게 일말이라도 사실이라면 이태리 해킹팀스 서버 그 정보 툴에 국정원의 정보와 북한의 정보가 합쳐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건 재앙 아니겠습니까? 예. 벌써 그런 정도로 노출이 된 것입니다. 뭐 전모가 아닐지 몰라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국내의 최고의 전문가들 정말 보안 검색과 이미 비밀 유지를 엄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동안 활동하고 또 뭐 대학 교수이시고요. 그리고 또 보안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몇 분들, 이것도 5명입니다. 저희들이 5명을 그 로그 파일을 한 달 내지 석 달 동안 검수하면 이제 국정원의 내용들이 주장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를 지금 못한다면 국정원이 이렇게 의혹 덩어리에 있는 완전히 의심 덩어리에 빠져버린 국정원을 구제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스스로 진실 발견에 나서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간단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닫아버린다면 그야말로 보안이 노출된다. 이미 노출된 보안입니다. 가능성이. 물론 다 노출 안 됐다 하더라도 이미 해킹에 의해서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보안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를 이번의 상황에서 알아야만 또 이제 국정원이 해왔던 보안 프로그램들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되는지 그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미 노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이미 노출이 됐으면 해킹이 다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게 이미 야당도 이 자료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해킹을 해가지고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도 이 프로그램을 산 것을 알고 뭐 딴 나라 산 것도 알고 뭐 이거 다 해킹이 돼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요. 지금 이제 400기가의 그 해킹 팀스의 내부 또는 이제 그 화이트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 팀스의 이 로그 파일들이 상당 부분 이제 해킹이 돼서 400기가의 자료들이 지금 위키리크스에 공개돼 버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리딩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태리어 영어로 돼 있는 400기가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에 로그 파일이 들어 있지만 그걸 지금 리딩하고 있는데 리딩하고 거기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나온 것들이 지금 무슨 뭐 맛집 무슨 뭐 떡볶이집 뭐 이런 도대체 우리로 따진다면은 국내 IP나 국내 네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그 해킹된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네. 근데 오늘 이미 그런 것들은 국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IP를 이 해킹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읽고 있습니다만 400기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엄청나죠. 사우스 코리아 예, 예.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좀 찾아내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40기가입니다. 40기가면 책으로도 한 1000권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를 좀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하느니보다 국정원에서 로그 파일이 이게 무슨 큰 보안 도면이라는데 이미 다 해킹이 된 겁니다. 해킹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해킹될 가능성이 이미 노출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좀 믿지 않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믿지 않는 범위에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오늘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이 시티즌랩과 EFF에 속해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고 화이트 해커들입니다. 예. 이분들과 어떤 분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 해킹 팀즈라고 하는 이태리 업체가 전 세계에 이렇게 아주 악독한 예. 이 해킹 사찰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접해서 3년 동안 이분들과 전투를 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 이태리 해킹팀이 해킹당한 것이죠. 그 해킹당하면서 우리 국정원의 보안 프로그램도 같이 해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정원의 이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염됐기 때문에 그 감염자가 국정원 스스로가 슈퍼 감염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라 예. 무슨 정부의 사찰에 이렇게 무슨 응해서 도움을 주고 그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이 슈퍼 감염자가 되어버린 국정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쓰고 있는 이 핸드폰에 이제 해킹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서로 우리나라 오픈넷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전문가들하고 공조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예. 이런 그 나쁜 소프트웨어를 해킹해서 전 세계 국민들한테 이렇게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이 해킹 팀즈의 이 나쁜 이 사찰 프로그램의 이제 소싱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백신을 이제 개발하겠다. 그건 이제 전 세계 예. 사찰 위험에 빠져 있는 전 세계 국민들을 위한 예.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아무래도 해킹을 잘 알기 때문에 국정원의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일부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도 나온 게 없고, 내국인 사찰했던 증거가 나온 게 없고, 지금 뭐 사찰 피해자도 나온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단지 지금까지 나온 것은 해킹 프로그램을 샀다라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 샀어요. 사고 나니까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사고 냈지? 사고 냈지? 너 브레이크박스하고 이거 그동안 자동차 수리한 내역 다 내봐.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피해자가 이상이다. 없다고 했는데 예. 피해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국내 IP가 발견이 돼서 충분히 이 간접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해킹된 이미 그 이메일에 보면은 그런 국내 IP들이 다수 나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구인지 일부는 알고 있고 또 알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전화번호를 주질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SKT 세계의 경우에는 정보위에서 그것은 이런 해명은 했습니다만 그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건 피업용으로 사용 과정에 국정원 직원의 핸드폰에 그걸 걸어서 한 거다라고 이제 시험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나온 이메일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시험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무슨 공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세 개의 IP에 거는 과정에 라이센싱을 한 프로그램을 거는 과정에 그것도 그러니까 아직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무슨 여러 국내 IP의 네임 어드레스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면 이거는 국내지 그 무슨 대북용으로 사용하다가 국내 들어올 때 그 IP가 변경된 것이라고 하는 국정원의 해명에도 성 맞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지금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국민들의 상당한 이제 불안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는 그 시기가 총선을 앞두고 또 대선을 앞둔 시기였어요. 네네. 지난번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왜 또 공교롭게 그런 시기에만 이것을 구입하느냐 그런 것이었죠. 지금 그리고 이제 또 국정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그때 바뀝니다. 해명하는 말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뀐 말은 이제 오늘 이제 토론에도 나오고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 근데 그런 전체를 볼 때. 원소싱, 그러니까 원래 할 수 있는 그 로고 파일만 보여주면 문제가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명백한 물음을 하고 있는데 왜 그에 응하지 않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부는 알고 있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좀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를 해킹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알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알고 계신 분들이 민간인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북 관련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고 보세요? 뭐 그건 추측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뭐 직접 일종의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국정원에서 로고 파일을 보여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IP들을 다 체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 참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 부분의 명단은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확보를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 간접 자료에 의해서 사용한 흔적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일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것은 로그 파일을 그 검색해서 서로 맞춰봐야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공연히 그 간접 증거를 가지고 잘못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그 단계에서. 그러나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기로 하고요. 제가 조금 하나만 더 좀 여쭤볼 것이 뭐냐면 지금 정족수 확대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 이런 것이 논란이 벌어졌는데 어제 새누리당 내부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 지난달 5월에 작성한 19대 총선에 적용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보고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은 의석 수는 상징적 수준인데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이쪽에서는 영남에서 실질적으로 대폭 의석을 늘린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 강력한 소신을 갖게 된 이유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이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남에서 25% 내지 30% 정도의 평균적인 반여당 지지 성향은 한 석의 국회의원도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것은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당도 어찌 보면 그런 지역 기득권의 2등 전략을 그냥 고수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영남의 그런 기득권을 왜곡된 참정권을 이용해서 1등 기득권을 안정되게 누리고 있다. 비교적. 그러나 1, 2등은 간혹가다 바뀔 수는 있지만 보통 고착돼 있지 않습니까? 벌써 50년의 역사상. 이제는 좀 솔직해져야 된다. 그 제도에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상당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독일식 정당명식 비례대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비례대표 지금 공천 방식부터 바꾸자는 얘기가 나와요. 순서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저희가 지금 비례대표제가 그냥 미국에는 사실 완전한 소수대표제에 우리가 양당제도를 제재하고 있는 국가 내에서 예. 비례대표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이제 보조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보조적이다 보니까 예. 이것은 하나의 큰 쟁점에서 좀 사라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의 총수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표수를 늘리기 위한 예. 그런 자기 좌파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글쎄요. 비례대표제를 예.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예. 독일식 정당명부식의 비례대표는 사실 독일에서는 1대1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지역과 비례가 1대1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정도에 준하게 이번에 이제 선관위에서는 2대1로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정도 하게 된다면 이제 비례대표도 알겠습니다. 국민적 검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선출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 돌발 퀴즈! 옆집이랑 똑같은 워터파크에서 똑같이 놀았는데 왜 옆집만 할인을 받았을까? 정답은 KB국민카드니까! 지금 전국 워터파크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40% 시원한 할인 혜택이 KB국민카드 위시 페스티벌. 본행사는 8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오늘은 올리브유처럼 부드럽게 성적을 얼리는 비법을 여기 어울에게 공개하죠. 얼라이? 올리드로 내신을 탁탁탁 다시고 올리드로 핵심도 보글보글 끓이고 올리드로 실력까지 촤 스마일. 성적 올리기 참 쉽죠? 내신과 실력을 한 번에 올리드.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부산 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거죠? 예, 첫 번째 헤드라인은 갈택이어대 사이비 교주. 갈택이요? 이게 뭐예요? 예, 아침부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정말 뚱딴지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원 사건은 갈택이어와도 같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갈택이어란 말 정말 생소한 말인데요. 예. 그 뜻은 연못에 있는 물을 말려서 고기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예. 원 대표는 야당이 지금 실체도 없는 고기잡이를 위해, 즉 민간인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해 우리 안보 연못을 말리려 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사이비 교주론으로 맞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원장의 태도와 입장을 보면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없이 나만 믿으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다를 바 없다. 예. 국정원의 해킹을 통한 사찰도 매우 나쁜 것이지만 해명과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더더욱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너무 유치하고 반인간적인 주장은 그만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여간 이게 제가 볼 때 결론이 날 수 있을까도 상당히 좀 조금 전에 이종걸 원내대표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거죠? 예, 점입 가경입니다. 예. 새정치민주화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당 내분 양상이 정말 꼴불견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주류 예. 조경태 의원은 어제 의원 정수 정원을 반대하면서 아예 혁신위원회를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혁신위가 예.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 최고위원 폐지 등 논란거리만 제공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조 의원은 최고위원까지 하신 분이라 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그런 발언은 경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날 당원 333명은 조 의원의 이전 혁신위 폄하 발언을 이유로 당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했습니다. 또 다른 당원 10명은 허위 사실을 유포 혐의로 비주류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영남당원 115명이 이날 탈당과 함께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당 밖에서 신당 군부를 떼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내달 말께 구체적 창당 계획과 함께 현역 의원 참가 가능성을 흘리며 내분을 부채질했습니다. 근데요. 예. 뭐 조경태 의원 말이 맞다, 혁신이 말이 맞다 이걸 떠나가지고 네.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럼 정계특위와의 위상은 어떻게 할지부터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국회에 분명히 정치개혁특위가 있는데 정계특위와 예를 들면 그 지금 뭐 비례대표 수를 늘리자 뭐 이런 얘기가 예. 정계특위의 일이면 모르겠지만 한 정당의 혁신임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논란이 발단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혁신위원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이전 투구에 휘말리면서 좀 뻘을 잔뜩 묻히게 된 상황인데 이래 가지고 야당의 새로운 모습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느냐 글쎄요. 이런 좀 의문이 뭐 커지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헤드라인 어떤 거죠? 도로민주당입니다. 예.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의 생명이 그리 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명은 지난해 3월 통합신당을 창당하면서 지은 이름인데요. 예. 통합의 주역인 안철수 전 대표가 일부 언론에 이제는 당명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안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명을 바꿔도 상관없다. 특히 새로운 당명에 민주당이 들어가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박지원 후보가 당명 개정을 공약했을 때만 해도 안 전 대표는 펄쩍 뛴 바 있습니다. 내용도 없이 또 이름만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다라고 말입니다. 창당주역인 안 전 대표가 당명 개정을 수용할 뜻을 비치면서 새정치연합의 당명은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며칠 전 손혜원 당 예. 홍보위원장도 예. 부르기 어려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면서 총선 전에 변경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새 당명으로는 혁신 이미지의 새정치와 정통야당의 상징인 민주당을 합한 새정치민주당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당이요? 예. 예. 이거 손혜원 그 당 홍보위원장 저희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다음 헤드라인 간단하게 좀 하나만 더 좁혀주시죠. 예. 모닝새 너 떠나면 예. 안 됩니다. 모닝새라고 하네 아침을 일깨우는 새인가라고 착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그럼 모닝새가 뭐냐? 예. 경차에 붙는 취득새입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경차 모델인 모닝의 이름을 따서 지은 별칭입니다. 예. 현재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적 기아차의 모닝가리, 한국 GM의 스파크 등은 2004년부터 취득세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기름도 적게 먹고 주차하기 편한 경차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준 것인데요. 한 대당 대략 40만에서 60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를 내년부터 없애겠다고 방침을 밝히니까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정신 나간 정부 아니냐. 담배값 인상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서민 정책 시도 2탄이라는 등 서민들이 볼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에 새누리당 화들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손사래를 치고 나섰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내년 총선 앞두고 뭐 하자는 거냐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이 꾸려졌습니다. 어제 첫 번째 전체회의를 했고요. 다음 달 6일 이 사고가 난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늑장조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탄저균 뭐 무섭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이거 네. 뭐 조금만 해도 굉장한 감염력과 이 생명을 앗아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지금 배달 사고가 난 탄저균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1cc쯤 됩니다. 1cc요. 네. 1cc도 상당히 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탄저균은 당초 미군이 그 훈련 목적으로 예. 1cc를 이제 보내왔는데 이제 살아있는 탄저균을 사균화 죽여가지고 훈련 목적이라 하면 이제 어떤 게 세균이 오면 이걸 주피터라고 하는 주한미군에서 생물학전 관련된 확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치가 있는데 예. 그게 넣으면 이게 탄저균이구나 하는 DNA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균화시켜서 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균화시킨 탄저균을 폐기했다. 근데 미국에서 다른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배달된 탄저균의 그게 활동성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제 이걸 한국 대학 오산 미군 기지에도 보내고 미 국내도 수십 군데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병원에서 원래는 이건 방사능 처리를 해가지고 예. 사균화 시키는데 감마선을 쬐면은 대개 모든 생물체가 죽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일부 미국의 어떤 병원에 보낸 사균 처리시킨 게 이게 이제 탄저균이 감마선을 맞았는데도 약간 복원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온 것도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게 그랬고 예. 그런 신고가 한 군데가 들어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모든 보낸 사균 처리된 탄저균을 훈련하지 말고 바로 즉각 멸균해라라고 해서 오산에 있는 시험소에서는 검사실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바로 김 대변인 없애버린 겁니다. 죄송한데 제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활동성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죽었으면 죽은 거고 살았으면 살은 거지 그게 알 수 없다는 게 그거는요. 뭡니까? 사균 처리된 거라고 해서 왔고 예. 미국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보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한국에 온 것은 바로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바로 멸균 처리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고 멸균 처리해가지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현장 조사 들어갔는데 뭘 조사하실 거예요? 일단은 그런 절차가 바른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 또 뭐가 괜찮은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탄저균 샘플이 왔고 예. 그 샘플을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가 없는지 그걸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소파 규정 한미 주한미군 주동군 지휘협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했는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또 다른 어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고 이런 훈련을 하면 또 알려줘야 되고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 제대로 되는지 알겠습니다. 라는 걸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탄저균 배달 사고가 전 세계 86개 실험실에 일어났는데 그죠? 31명의 노출자가 있었는데 주한미군 기지에서만 22명이 나타났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노출자가 많은 거죠? 그거는 그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 처리 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검사했습니다. 예. 근데 다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그 탄저균 백신도 주한 미군 내 미군에게만 공급이 되는 겁니까? 백신은 예를 들면 카투사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미군의 그 원칙이 일단 미군에만 맞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저균 백신은 6번 맞아야 됩니다. 예. 6번 맞아야 그게 이제 저항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미군의 그 규칙이 해외 모든 미국 내에 있는 미군 6번을 맞힌다는 그게 원칙이어서 카투사에는 그 외국군에는 맞히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외국군은 맞히지 않는다. 그럼 네. 배달도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탄저균이 여기 배달 훈련되는 것은 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탄저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유사 상황이 생기면 유사시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탄저균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에 대해서 해로움을 그런 건 물론 아니겠죠. 아닙니다. 예. 그 전 세계에서 탄저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북한이고 북한이 탄저균을 전쟁 때 활용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 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